자, 시작합니다. 자, 컴퓨터 주요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네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만들어진 소스를 구할 때 보니까 이제 12년 국가직 뽑을 때 사용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거는 사실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한번 주요 장치에 대한 설명이래요. 자, 이건 서술형이니까 서술됐죠. 그러니까 입력 장치는 시스템 버스가 이미 틀렸죠. 시스템 버스는 알다시피 데이터 버스와 어드레스 버스와 제어 버스 이 세 개가 통틀어서 연결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입력 장치는 그렇죠. 다이렉트로 시스템 버스에 연결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로 입출력을 대신해주는 DM이라든가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붙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말은 여기서 틀려 보이는 거죠. 이 말은 내부에서 앱으로 이 말은 맞지만은 즉 이게 없다면 맞겠죠. 입력 장치는 컴퓨터 내부에서 외부로 내부에서 앱으로 내부에서 앱으로 이건 잘못됐죠. 이 말도 잘못됐죠 지금. 그렇죠? 외부에서 내부로, 그죠? 외부 데이터가 내부로 들어가야 되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요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말도 틀렸네요. 자, 기억 장치 중 하나인 캐시 기억 장치는 그렇죠? 주기억 장치와 벌써 와에서 이제 아마 벌써 틀렸는데요. 바로 동일할 수가 없어요. 동일해봤자 비용만 만들고 의미가 없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골재 회사에서 그 골재를 담을 때는 그죠 불도저 같은 큰 걸로 담아 줘야 되잖아요. 그 한꺼번에 담으려고 큰 걸 만들 필요 없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그리고 집 주변에 있는 그 집수리 센터에서는 삽으로 퍼담잖아요. 그럼 그 삽이 뭐요? 캐시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래는 이따만큼 있어도 골재에서는 이만큼씩 푸잖아요. 그게 캐시예요. 캐시는 적절하게 있어야지 너무 많으면 비용만 되고 의미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이름이 틀렸죠. 제어 장치는 주기억 장치에 적재된 프로그램의 명령을 하나씩 꺼내서 여기 하자될 건 없죠. 제어 장치는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는 것은 제어 장치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틀물은 없죠. 자, 그다음에 산술 연산 장치는 산술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로까지는 맞죠? 누산기까지도 맞을 수 있는데 명령 레지스터가 틀렸죠. 이 명령 레지스터는 제어 명령과 연산 명령, 기타 등 모든 명령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해석되지 않죠. 제어 장치 안에 들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소 해석도 틀렸고요. 이거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보시다시피 맞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이 아니죠. 3번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풀어 나가면 되겠죠. 자, 두 번째를 봅시다. 요즘 이렇게 국가직이고 무슨 아주 레벨이 좀 낮다고 느껴지는 기능사든 기사 산업계사든 간에 그렇죠. 기출문제 유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강 주제를 파가 나와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전공을 하지 않았다면 전공하신 분들은 이제 설렁설렁 하면서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 그렇죠. 자, 그다음에 봅시다. 중앙 처리 장치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하네요. 옳지 않는 것입니다. 옳지 않는 것. 자, CPU는 산술 연산,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여기 A가 arithmetic, L이 logical이니까 맞는 거죠. CPU가 결론은 이거 논리 연산과 산술 연산을 해야 되는데 맞죠? CPU 내부의 임시 기억 장치로 보통 그쵸 SRAM으로 만들어진 캐시를 쓰거든요. 근데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D램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벌써 딱 보자마자 이건 틀렸죠. 자, MIPS는 뭐예요? 처리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 중에 하나다. 맞죠? 1초에 100만 개의 명령을 1MIPS라는 개념으로 아주 고전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맞죠? CPU는 주기억 장치로부터 CPU는 주기억 장치 기계 명령어를 읽어서 해독한다. 그죠? 이게 CPU가 너무 방대하지만 이 역할을 하는 건 맞는 거죠. 네, 그러므로 답은 그렇죠. 2번의 답은 그렇죠.
어디요? 옳지 않는 것을 했으니까 이게 2번이 틀렸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죠. 자, 뭐 여기 CPU 처리 속도 중에서는 이제 FLOPS라 갖고 보시다시피 똑같아요. 얘는 일반적으로 명령을 말하는 거고요. per second의 floating point니까 실수 연산을 할 때는 flops, FLOPS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와 관련된 명령 멘트 중에서 클럭이라는 말이 꼭 나오게 되죠. CPU 내부에 있는 컴퓨터 부품은 전부 다 클럭에 의거해서 주기적으로 반복 실행을 하기 때문에 이 클럭이 낮다 그러면 속도가 늦은 거고 빠르다 그러면 당연히 빠른 겁니다. 클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클럭에 달하는 헤르츠죠. 헤르츠. 1초에 한 번 바뀌는 걸 보고 1헤르츠. 그러나 이제 처리 속도 빠른 것은 당연히 수메가에서 수기가까지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알 수가 있네요. 자, 3번. 3번.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흔히 말해서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것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문제도 지금 그렇게 쉽게 15년 국가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틀릴 수가 없죠. 단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하면 틀릴 수 있겠지만 다른 공부를 해야 되니까 대강 봤다는 가정하에 봤을 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죠. 운영체제 당연하죠. 로더, 하드디스크,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프로그램을 들여서 실행시켜줘야 되니까 그걸 로더. 링커는 뭐야? 프로그램 번역하고 나서 기계와 기계와의 문맥이 매끄럽게 다른 말로 연결되게 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스프레드 시트는 뭐? 스프레드, 펼치다, 시트, 종이를 펼쳐놓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계산표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런 거는 진짜 공부 안 해도 맞을 수밖에 없는 건데 난이도가 가장 낮은 것 중에 속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올라가서 자 여기 뭐 나오잖아요, 그죠? 자, 펼치다, 시트, 이건 뭐 기본적인 영어인데요. 여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엑셀이고요. 그 다음에 이 로터스 1, 2, 3이라고 옛날에 많이 썼는데 엑셀이 크고 나서부터는 좀 덜 썼고 요즘 아마 뭐 사용되는 사람 잘 못 봤지만 이게 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 컴퓨터를 부팅하다. 왜 콜드 부팅이죠? 콜드 부팅은 뭐 말 그대로 말한다면 찬 부팅인데 아시다시피 파워가 완전히 꺼진 상태에서 그렇죠? 파워가 완전히 꺼진 상태에서 새로 파워를 인가하는 그런 부팅을 일반적으로 콜드 부팅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리부팅도 있을 수 있다면 리셋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미 사용 중이었는데 문제 때문에 해결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콜드 부팅은 처음부터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롬 안에 있는 바이오스가 하는 일이 아닌 것이래요. 이것도 자 일단은요 모든 기기가 아시다시피 파워를 찾아봐서 실행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므로 모든 기계는 즉 예민한 기계라든가 일반적인 기계는 대체적으로 자가 진단을 해야 돼요. 뭐 운동선수도 내가 뛸 수 있는 상태인지 없는지를 대부분 뛰겠지만 그렇죠? 그런 상당 판단을 해서 코치한테 알려드리는 것처럼 뭐죠? 자가 진단이죠. 파워 온 셀프 테스트. 파워를 인가 후에 자기가 자기를 테스트하는 거죠. 물론 그 안에 테스트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당연히 만든 사람들이 그렇죠? 당연히 해야겠죠. 이거 안 하고 하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OS를 읽어드려야 되잖아요. 그 읽어드린 주체가 뭐냐면 여기 말이 좀 어렵더라도 로더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로더는 느린 장치에서 빠른 장치로 넣어주는 개념이 로딩인데 보시다시피 하드디스크는 느리잖아요. CPU는 빠르잖아요. 로딩인데 그때 부트 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코드를 부트 스트랩 로더라고 그래요. 이 로더를 로드해 주는 거예요. 그러지만 걔가 나머지를 이끌어서 OS가 장착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오스가 롬에 있는 하는 게 아닌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롬에서 이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초기화. 시스템 초기화해야 되죠. 시스템 초기화해야지 여기 OS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CMOS 셋업 뭐야? 하드웨어 환경이 바뀌었을 때 일반적으로 환경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용자가 알고 있으니까 알려줘야 되죠. 그런 경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CMOS 셋업 유틸리티 부분이 여러분 그 컴퓨터 부팅할 때 딜리트 또는 F2를 누르면 다른 화면이 뜨죠. 그때는 OS 관계없이 CPU하고 롬하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OS가 아니에요. 그때는 최초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환경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셋업 유틸리티가 작동되었다. 즉 부팅 중에 F2를 눌러서 또는 딜리트 키를 눌러서 화면이 떴을 때는 이런 OS가 관계 전혀 없는 거예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환경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죠. 데이터 처리 안 하잖아요. 환경 설정만 해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찬가지고 뭐 각종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가 요즘 스마트하잖아요. 그냥 갖다 놓고 쓰는데 갑자기 뭔가 조절해야 돼. 그렇죠? 셋업을 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렇죠? 뭔가 바뀌었을 때 셋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자가 원할 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부팅 과정 중에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좀 더 이게 지금 이게 예민해서 이걸로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나오죠. 포스터 실행 나오죠. 이건 말이나 파워 셀프 테스트 아까 말씀드린 전원 인가 자가 진단. 그다음에 바이오스. 바이오스는 이게 여기 바이오스 복사란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데 어쨌든 내부에서 그런 일을 합니다만. 네, 이런 말이 여기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팅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부트 스트랩 로더, 즉 다른 말로 스트랩을 빼더라도 부트 로더가 부팅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프로그램이 시작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모두 읽어드린 다음에 OS, 옛날로 말하면 도스, 유닉스로 말하면 유닉스, 그렇죠? 윈도우로 말하면 윈도우한테 제어권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말이든 쉬운 말이든 이건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다면 꼭 이런 절차를 거쳐서 부팅되기 때문에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이거는요. 바이오스는 이제 이걸 BIOS라고 읽는 사람은 없고요. BIOS라고 읽으면 또 안 되고 또 습관적으로 이제 업계에 쓰는 말을 쓰다 보니까 이게 바이오스라 읽어요. 그렇죠? 바이오스. 여기 바이오스. 가장 기본적인 입출력 프로그램이 롬에 들어있는 거, 롬에. 그렇죠? 그러면 사용자가 고급 명령어, 즉 OS를 이렇게 조작하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처리를 해야 될 때 얘네들이 알아서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식이 붙는 거예요. 베이식 인풋 아웃풋 시스템. 이 시스템은 프로그램의 뜻이야.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를 부팅할 때 롬 안에 있는 바이오스가 하는 일이 아닌 것은 사용자가 눌러야 되니까 셋업을 누르지 않죠, 일반적으로. 자, 그럼 5번입니다. 전통적인 폰 노이만, 전통적인 말을 꼭 빼더라도 왜 전통적이냐? 옛날부터 폰 노이만 방식으로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고 지금도 그 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폰 노이만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폰 노이만 한번 읽어보죠. 폰 노이만 구조의 최초 컴퓨터에는 ENIAC이었다. 자, 내장 프로그램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산술 논리 연산 장치는 명령어가 지시하는 연산을 실행한다. 숫자 형태로 명령어의 명령어를 주기적 장치에 저장한다. 자, 일단은요. 뭐 아시다시피 이 폰 노이만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죠.
지금 요 약자는 지금 바뀌었어요. 그렇죠? 여기 에드싹이고 여기는 에드박이잖아요. 요게 틀려요. 요게 말이 바뀌어야 돼요. 에드박의 에드. 굳이 이거 뭐 약자가 엄청 중요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세계 최초의 폰 노이만 구조의 컴퓨터는 에드싹. 애니악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미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래서 내장 방식에 프로그램 컨셉트가 들어있다. 그렇죠? 산술 논리 연산 장치가 지시하는 연산을 실행한다. 요즘도 최고급, 최고의 요즘 트렌디도 마찬가지죠. 숫자 형태로 컴퓨터의 명령을 저장한다. 그렇죠? 이진수로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이게 최초의 컴퓨터는 애니악은 맞는데 폰 노이만 구조 방식은 아직까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렇죠? 에드싹이 그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최초 이진수 개념은 에드박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일단 아이템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그렇죠. 그래서 핵심적인 거가 뭐냐 이렇게 해서 좀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되네요. 좀 더 읽어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컴퓨터의 기본 구조다. 그렇죠. 현재 그 다음에 데이터와 메모리가 구분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이 말은 이거예요. 여기 나오죠. 이것으로 인해 폰 노이만의 문제점 중에서 바틀렉 현상이라고 하고 예, 여기죠. 그렇죠. 이 대안으로 하버드 구조가 들어왔다 이 말인데요. 그래서 요것만 구분하셔도 대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얘는 이거죠. 요게 CP고요. 얘도 CP고요. 얘가 메모리고요. 여기에 막연하게 프로그램, 막연하게 데이터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 뭐요? 얘는 프로그램, 얘는 데이터 이렇게 그렇죠? 구분한다는 거죠. 그럼 얘는 뭐요? 그렇죠? 요 버스를 타고 프로그램도 얘를 읽어야 되고 그다음 프로그램이 해석해 보니까 데이터도 이 번지에서 읽어야 되고 그렇죠? 요게 어쨌든 간에 동시에 가지 못하니까 대기해야 되죠. 프로그램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 바틀렉 현상이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이거죠. 병목 현상이죠. 차선이 그렇죠? 차선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 빠져나가려면 차례대로 기다려야 되잖아요. 병모형 목같이 생겼대서 바틀렉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그런 차선하고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어도 순차적으로 어쨌든 그렇게 걔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리 읽어서 해석한 명령이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바틀렉 현상이 맞다 이런 얘기죠. 자, 구분하지 않는다. 구분하지 않죠. 그 다음에 하나의 버스로 여기 그렇죠. 하나의 버스 즉 데이터 버스와 데이터용 버스, 프로그램 버스 따로 없다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버스라는 개념에서 데이터 버스로 명령과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렇죠? 얘는 안 그렇죠. 프로그램은 이쪽에서 지정하고 데이터는 이쪽에 하다 보니까 그렇죠? 얘가 지정된 것을 바로 할 수 있죠. 바틀렉 현상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컴퓨터 구조상 하버드 구조와 폰 노이만 구조를 자꾸 대비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의 버스로 데이터가 명령을 연출한다. 하나의 나열된 명령을 순차적으로 실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걸로 인해서 바틀렉 현상이 발생되는데 한 번 더 보면 순차적 정보 처리. 데이터를 그렇죠. 얘는 뭐예요? 프로그램 데이터가 실행과 동시에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데 얘는 안 그래요. 읽어와서 해석해 보니까 저쪽. 읽어보니까 해석하니까 읽어와. 읽어보고 해석하니까 갖다 놔. 이런 식으로 항상 여기를 통과하니까 발생되겠죠. 그래서 한 프로그램 자체가 일정한 순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도 마찬가지고. 이 대안으로 보시다시피 이런 현상을 양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7번. 6번. 자, 이것도 난이도상으로 멘트만 알아두면 안 해. 훑어만 봐도 이게 쉽지 않나. 컴퓨터 간에 벌써 여기 문제의 답이 있잖아요. 네트워크 구축이 반드시 그러네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일괄천에는 뭐예요?
일괄 처리는 컴퓨터 사용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무슨 뜻이야? 그렇죠? 오늘까지 마감을 해서 마감된 것을 가지고 자료 처리하겠다는 얘기죠. 받아서 오늘 받아서 처리하고 내일 받아서 처리하고 한 달 내내 받아 처리 안 되죠. 그래서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 건 사용 형태를 말하는 거죠. 일괄 처리 시스템. 다중 처리는 뭐야? 처리란 말이 있었죠. 처리한다는 것은 프로세서밖에 없잖아요. CPU가 2개 이상 있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 관계 없죠. 그렇죠? 전문가 시스템. 그렇죠? 전문가 시스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혈압 재주는 컴퓨터다. 예를 들어서. 걔는 혈압만 재잖아요. 근데 혈압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전문적인 의학 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네트워크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벌써 나오죠. 분산 처리다. 그 분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여기 컴퓨터를 5대 갖다 놓고 야, 너 조금만 진짜 인위적으로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워드 프로세서를 가지고 무슨 막 쫙 입력해요. 혼자 하면 그걸 다 해야 되잖아요. 야, 그러면 우리 50문제씩 나눠서 하자. 이것도 뭐야? 이것도 개념적으로는 분산 처리예요. 컴퓨터 5대 딱 갖다 놓고 다다다다 취합하는 거죠. 이것을 통신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수동으로 USB 넣어서 이렇게 취합할지 모르지만. 그러므로 반드시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죠? 그것만 알면 이 말이 뭐 무색할 정도, 해설이 무색할 정도죠. 그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그렇죠? 자, 늦게씩 해서 휴식 시간은 없습니다. 저기 막바로 가겠습니다. 자, 프로세서 설계 시, 자, 이거 사실은 거창해요. 사람이 그 일반적으로 사람이 설계를 안 해요. 설계한다는 것이 이게 무슨 내가 요만한 프롬 설계하겠다. 이건 가능해요. 근데 프로세서를 설계한다고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 말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물어보는 게 그 안에 개념을 물어보겠다는 얘기죠. 절대적으로 여러분이나 저는 프로세서 설계 안 해요. 특별히 반도체 공학 중에서 시스템 설계 아주 깊이 들어가도 할까 말까 한데, 그렇죠? 전산 9급에서, 전산 7급에서 뭘 하겠어요? 안 합니다. 개념을 물어봅니다. 프로세서 설계 시 사용하는 명령어 집합 분석 결과 ALU 유닛의 유닛이 장치란 뜻이니까 ALU 유닛의 20개의 서로 다른 작업을 서로 벌써 20개란 말이 키워드예요. 20개를 뭔가 구분해야 된대요. 자, 해놨죠. 키워드. 서로 다른 작업을 그럼 구분한다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야? 10진수로 생각해도 0부터 19번까지 20개의 명령을 구분하겠다는 얘기예요. 판단되었다. 이때 제어 유닛에 최소 몇 개의 선을 넣어야만이 이것을 구분하냐 이런 얘기죠. 이거예요. 자, 그러면 20개를 해보죠. 자, 20개요. 근데 컴퓨터 내부에서는 뭉뚱그려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바이너리, 즉 이진수 개념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따져보니까 2의 1승은 안 보이. 자, 2의 1승은 2개요. 2의 3승은 8이죠. 아직 8개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2의 4승은 16개네요. 자, 2의 5승은 30이네요. 벌써 20개 넘었죠. 그럼 뭐야? 그렇죠. 이걸로는 16개밖에 안 되니까 20개를 하려면 당연히 뭐야? 당연히 5비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이치예요. 단순한 이치. 그래서 이것은 여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벌써 이런 유사한 말이 나왔을 때는 비트 수를 따져야 되니까 2의 4승은 16개, 2의 5승은 32개. 그러면 가운데 들어가는, 그렇죠? 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이 안에 포함되죠. 그렇죠? 이 안에 안 들어가죠. 그럼 당연히 5비트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거두절미 무조건 5가 되는 거죠. 20개를 구분하면 5개 필요하다. 아까 어떤 위치 얘기했어. 그렇죠? 0, 0, 0, 0, 0. 이거 0번 명령. 예를 들어서, 자, 1000, 0, 1248, 16. 그럼 이거 뭐야? 이거는 10진수로 말하면 16번 명령이죠. 0번 명령어, 16번 명령어. 그렇죠? 그러면, 20개라고 했으니까 20개는 2 나누기 1은 2, 2, 50, 2영은 0. 그렇죠? 0. 2, 50, 0. 2, 4,
1, 1은 2, 나머지 0 맞나요? 자, 1, 2, 4, 8, 16 맞죠? 1, 2, 4 맞죠? 그 뭐요? 그죠? 얘네들 명령은 00, 00, 0부터 10, 100까지 0부터 19번까지 20개를 구분한다는 거. 그렇죠? 나머지는 뭐 쓰든 안 쓰든 그건 나중에 문제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뜻만 난다면 이거는 대단히 쉬운 난이도가 낮은 것의 문제. 말은 거창해요. 말은 거창한데 지금 이진수 내지 아니면 뭐 명령어라든가 이런 것들의 복합적인 것을 단순히 물어본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개의 서로 다른 그런 뭐야? 이진수 비트 조합을 말하는 거죠. 그럼 무조건 이의 n승계를 따져서 그 큰 쪽으로 붙어 나가면 몇 개 필요한지 금방 나오는 거죠. 자, 8번. CPU의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요. 기본 단위로서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 이거죠. 이거는 흔히 말해서 차선과 마찬가지죠. 차선. 그렇죠? 차선. 이게 4차선이죠? 예를 들어서 40대의 자동차로 경주하겠다. 이걸 두 개 갖고 40대를 하겠다. 뭐요? 얘는 뭐요? 한 워드가 4비트죠? 4차로죠? 4번씩 10번 하면 경기 끝나잖아요. 얘는 아니죠. 이것의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10번이면 끝나지만 얘는 20번을 해야 되죠. 이런 것처럼 CPU가 한꺼번에 읽어와서 단 1회 만에 읽어올 수 있는 크기를 일반적으로 워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바이트는 기정사실이죠. 8비트고요. 그렇죠. 이거는 기정사실이고 4비트고 이거는 비트고. 그럼 답이 이거밖에 될 수 없죠. 이때 워드는 뭐야? 워드는 보시다시피 뭐야? 워드는 이때 말하는 워드는 뭐야? 몇 비트가 이게 물어본 게 아니죠. CPU가 한꺼번에 읽어올 수 있는 명령 혹은 데이터의 크기를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컴퓨터의 워드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답이 이걸 수밖에 없어요. 뭐 이거는 장황하게 많이 설명했지만 그렇죠? 이건 다 의미 없는 겁니다. 워드라는 뜻만 알면 돼요. 그렇죠? 자, 나오잖아요. 컴퓨터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2바이트, 어떤 것은 4바이트, 어떤 것은 8바이트는 뭐야? 그것을 그 워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전통적으로 말하는 뭐야? 전통적으로 말하는 워드, 하프 워드, 풀 워드, 더블 워드. 이거는 좀 달라요. 이 워드는 뭐야? 이 워드는 뭐야? 이 워드는 그렇죠. 32비트가 풀 워드죠. 하프 워드가 16이죠. 더블 워드가 64비트죠. 이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야? 지금은 2번에 더 가깝죠. CPU가 메인 메모리에서 접근 시 한 번에 읽어올 수 있는 단위를 뭐라 한다? 그 컴퓨터의 워드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야? 다른 말로 흔히 말 요즘 그런 농담 안 하는데 나 8비트 컴퓨터 이제 16비트 컴퓨터 나올 무렵에 그런 농담을 많이 했어요. 당신 머리 16비트라고 이런 썰렁한 농담도 했지만은 어쨌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 다른 말로 한 번에 읽어올 수 있는 것을 그 컴퓨터의 워드라 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워드가 좀 다릅니다. 이것은 데이터적 의미에서의 워드예요. 자, 그러므로 이 문제도 난해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오래전에 나왔네요. 이게 틀리지 않았다면 2004년도 나왔으니까. 자, 9번. 자, 이런 것들을 다음 색과 다른 것. 그것은 값을 계산하거나 또는 빨리 알아차리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뭐예요? 일단은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문제는 사실 1번이 답일 수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될 만한 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생각해도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가장 할 만한 것부터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얘도 뭐야? 딱 보자마자 뭐야? 딱 보자마자 이거는 십진수 산수 개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를 뒤로 옮기면 같다는 그럼 뭐야?
이 두 개는 절대적으로 답이 아니겠죠. 그렇죠? 2번, 4번 중에서 뭔가 하나 틀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베이스, 레딕스라고 하죠. 레딕스를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괄호 쓰고 8 쓰면 8진수, 괄호 쓰고 16자 쓰면 16진수. 굳이 첨자를 쓸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문제가 그렇게 나왔다면. 자,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진수 있죠? 이진수를 10진화 시킬 때는 뭐 1, 2, 4, 8, 16, 32, 428, 256 이게 도입되지만 16진수와 8진수는 좀 다르죠? 그건 어렵죠? 한두 자리는 괜찮아요. 왜? 한두 자리, 16진수 한두 자리는 1. 어떤 수의 0승 1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1승은 16이죠. 이 16 곱하기 16은 256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8진수일 때도 1, 8, 8, 8은 64.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야? 그래서 보시다시피, 1, 16, 256.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 값은 이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이렇게. 자, 그래서 뭐야? 436.75래요. 근데 436.75. 이미 요 두 개가 아니라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해봐야 되죠. 근데 보니까, 그렇죠. 야비하게도 정수 부분은 쉽기 때문에 다들 갖게 해놓겠죠. 결론은 소수 부분을 물어본 거라고 봐도 상관없죠. 정수는 다 쉬운, 좀 계산을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쉬운 거니까.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1 그렇죠. 아시다시피 1 나누기 16, 1 나누기 256 이거예요. 결론은 1 나누기 16, 1 나누기 256을 하면 여기 나올까 말까 보인다는 거죠. 그것도 키포인트 중에 하나겠죠. 이거 굳이 어떻게 할까 고민할 필요 없고요. 그렇죠. 잘 모르면 이것도 해도 되죠. 이진수 110.1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2의 2승, 2의 1승, 2의 0승, 2의 마이너스 1승, 2의 마이너스 2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 4가 되고 2가 되고 1이 되는데 뭐야? 1 나누기 2, 1 나누기 4, 1 나누기 8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뒤에 나오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뭐 625라든가 이런 말이 꼭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계산하다 보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과감하게 이럴 때는 얼핏 봐서 과감할 때는 소수점을 해보는 것도 빠를 수도 있어요. 왜? 정수는 쉽기 때문에 거의 맞게 해놓거든요. 정수 부분을 물어봤으면 되게 쉬운 문제일 수 있어요. 또. 그러니까 소수 부분을, 실수 부분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건 한 단계 약간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36.75가 되는 것이, 지금 3번을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 답이 아닌 것은 했으니까 3번일 거예요. 이거. 그렇죠. 자, 이것도 해봐야 돼요. 자, 5 나누기, 그렇죠. 5 나누기 8에, 이거 해봐도 되죠? 5 나누기 8하면 얼마예요? 이거 맞나요? 625 맞아요? 맞다면 되게 쉬운, 요령껏 문제를 여러 번, 이런 형태의 문제를 서너 번 풀다 보면, 요런 문제는 요렇게 접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0.625. 5 나누기 8은 0.625 맞죠? 그리고 요런 힌트 내지 아니면, 센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뭐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난해하거나, 아니, 엄청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10번. 보기의 연산. 이게 보기겠죠. 보기의 연산을 2의 보수로 하십시오. 2의 보수는요, 2의 보수는 항상 2의 보수 연산 시스템은, 자, 이게 뭐 말이 많은데, 이건 뭐 여러분이 공부할 때 보는 거고, 그렇죠? 자, 6을 먼저 이진수로 해야 되죠. 자, 6을, 뭐라 그러냐면, 여기 지금 뭐야, 8비트란 말을 쓰진 않았죠? 근데 뭐야, 쟤는 4비트, 얘는 5비트, 얘는 9비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일반적으로 뭔가 맞춰야 되죠. 근데 맞춰야 되는데, 13과 6은 상당히 작은 수니까 8비트 정도로 맞추면 충분하겠죠. 근데
보기도 뭐 이미 8비트잖아요. 이거 몇 비트로 해야 되지? 이거 고민하면 안 되죠. 벌써 보기가 8비트니까 8비트로 진행시켜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P감수는 무조건 정통적인 이진수를 쓰면 되는 거니까 0110이 되죠. 맞죠? 0110. 그 다음에 감수는 뭐야? 감수는 아시다시피 뺄셈기를 갖고 있지 않고 덧셈기만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덧셈기만으로 하려면 보수를 더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13을 먼저 알아내야 되니까, 그렇죠? 13을 알아야 되니까 잘 모른다면 이제 한번 해봐야 되니까, 그렇죠? 자, 13, 그렇죠? 2, 6은 12, 1, 그렇죠? 2, 3은 6, 나머지 0, 1은 2, 나머지 1, 맞죠?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니까 1, 1, 0, 1, 12, 13 맞네요. 물론 에워서 13 해도 되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내 실수할까봐.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지만 계산해보면 좋겠죠. 그러면서 1101입니다. 그래서 자 1101인데 이것은 이진수죠. 근데 보수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8비트를 맞추고 그렇죠. 편법, 편리한 방법. 자 검증된 겁니다. 오른쪽에 들어와서 1 쓰죠. 1 나오는데 그대로 쓰고 나머지 반전, 그렇죠. 반전해서 이것을 더한다는 거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1111 0011 네, 요걸 더하라는 거죠. 그래서 더하는데 얘는 6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13이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1 더합니다. 1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맞죠? 그래서 나머지 1111 이거죠. 그 나머지 그 다음에는 값을 답을 물어본 게 아니고 그렇죠? 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빼는 과정을 물어봤으니까 이미 답은 나왔겠네. 그래서 1111 1111 뭐 보세요. 다 맞잖아요 지금. 자 1111 뭐야? 요것도 쉽게는 안 했다는 거죠. 요런 거 하나 틀리면 이미 딱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뒤에 거 0011 봐야죠. 0011 잠깐만요. 일단은 6을 찾아야 해요. 그렇죠? 6이니까 요걸 찾아야 돼요. 그럼 얘는 아니네. 맞죠? 얘도 6이네. 맞네요. 얘 아니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론은 요거만 보면 돼요. 근데 뭐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럴 수 없죠? 보수를 더하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답이겠죠. 이런 식. 그렇죠? 계산까지, 우리가 계산해봤자 의미는 없을 수 있는데, 그죠? 혹시 계산하면, 어쨌든 간에 계산해야 되니까 좀 한 단계 약간 까다로운데, 지금 계산하지 않고 계산 방법을 물어봤으니까 이거 쉽다라고 볼 수 있죠. 계산을 하는 것까지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다 마찬가지잖아요. 계산하라고 하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자꾸,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딱 해서 보면은 이거는 계산 안 해도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되죠. 자, 됐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도 제가 좀 성급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보자마자 빼면 되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이것도 그렇죠? 하는 방법 알았겠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거 틀렸습니다. 당연히 이거밖에 없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뭐 공부를 좀 해야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보라는 얘기죠. 감수 6에서 13을 빼는 연산이다. 그렇죠? 10진수의 6의 8비트 이거. 그렇죠? 감수죠? 감수는 이진수인데 이것의 1의 보수, 2의 보수. 이거는 형식상 그래요. 제가 편법 알려드렸잖아요. 오른쪽에서 1 나올 때까지 그대로 쓰면 돼요. 첫 번째 1 나왔기 때문에, 아까는 첫 번째 1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반전하는 거고, 000 하다 1 나오면 그 다음부터 반전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자, 부동소수점. 부동소수점은 그렇죠? 그럼 부동소수점 다른 개념은 뭐야? 그렇죠? 고정소수점이죠?
고동소점 흔히 말해서 정수죠. 정수는 그죠. 모든 정수는 묵시적으로 여기에 소점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고정소점은 아니 부동소점은 그렇죠. 그렇죠. 뭔가 지수하고 가수하고 그렇죠. 요 지수 부분에서 어떤 정해진 수보다가 작으면 점점 음수, 점점 커지면 뭐 양의 지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고 이제 바이어스법에 그래요. 아까 말한 것은 바이오스고요. 지금 말한 것은 바이어스죠. 이걸 말하는 거죠. 어떤 기준 기법이라는 뜻이죠. 기준 기법. 그래서 뭐 이렇게 사실 그 부담을 많이 느낄 만한 게 이런 것을 여기 좀 다른 것보다 생각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렇죠. 결론은 뭐라 그랬냐면 문제가 정교화를 왜 해야 되냐는 거죠. 정교 과정. 그렇죠? 요게 더 정확한 데이터를 알기 위해서 요거 결론은 말이 좀 많아요. 이거는 이제 정교 과정이고 정교 과정이 포함된 얘기는 그렇죠? 정교 과정이 포함된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시다시피 지수 요 유효 숫자를 좀 크게 하려고 유효 숫자를 늘리게 하려고 정교화를 한다라는 거죠. 정교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런 것들은 이제 요렇게 나오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별히 나중에 따로 모아서 이런 것들 특별히 한 두세 문제, 서너 문제를 연거푸 해봐야지만 이게 능수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말만 알아두고요. 따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교화 목적은 주로 유효 숫자 때문에 그렇다. 유효 숫자는 늘리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2번. 이것도 이제 아시다시피 불대수 개념으로 나누는 건데, 뭐 이게 데이터가 맞다면 이게 보시다시피 최근에 거네요. 그렇죠? 자, 먼저 이제 요게 어퍼스트로피 요게 이제 워드 프로세서 개념으로 문제를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건 전부 다 바입니다. 바. 그렇죠? 나머지는 그냥 이름만 쓰면 되기 때문에 문제 없죠. 그래서 A바죠. A바. A바를 앞에다 써서 A바라고 해도 뜻은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자, 일단은 뭐야? A 플러스 B는 AB래요. 자, 이걸 분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A 플러스 A바. A 플러스 B. 그럼 뭐요? 아시다시피 이게 0이고 1이고 이게 1이면 0이고 그럼 뭐요? 이거는 1을 곱하나만 하죠. 그러니까 이거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결론 남는 건 이거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도 볼게요. 얘는 뭐요? 얘는 뭐 정리해보니까 AA, AB네요. 그럼 당연히 또 뭐요? 당연히 또 이건 A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공통으로 A를 묶었는데, 그렇죠. 여기 1을 곱하나만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는 이미 1이 결정되기 때문에 B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B는 즉 이미 1이 나왔기 때문에 논리에서는 이거는 무시당하는 거죠. 그래서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보니까 이거 A 바 B 플러스 A. 자, 이렇게 나왔어요. 공통을 묶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공통을 묶었는데 얘는 역시 1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역시 얘는 뭐가 결정되더라도 이미 오화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의미가 없죠. 그래서 1 되는 거고. 뭐 요거는 종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해서 AA, AB, A 바 B, A B바, AB, B B바, 그렇죠. 그럼 얘는 이런 것들은 사라지는 거 아시죠? 이런 거.
남는 것은 이제 A, 이거 아니죠. 제가 잘못 봤죠. 요거는 하나 남고, 요거는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A니까 A, 그렇죠? A바 B, AB. 이걸 공통으로 묶고는 이거죠. 그러면 여기 아무리 논리가 결정되더라도 이미 1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냥 결론은 A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엄청 쉽다라기보다는 이것은 약간은 이제 풀어봐야 되죠. 그거 다 보이는 게 아니니까 답이, 그렇죠?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야? 그래서 보니까 A죠? 이거는 A 플러스 B잖아요. 그럼 당연히 1번이 답이죠. 그렇죠? 자, 13번. 이진수, 이진 변수. 이거 이진 변수를 다른 말로 말해요. 불변수죠. 불변수예요. 불변수는 일반적으로 한 글자만 쓰거든요. A, B, C, D, E에 대하여 보기에 논리식으로 간략화될 수 있는 것은, 자, 그러니까 이 네 개 중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논리식 문제는 따로 별도로 이렇게 추려서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것도 더 많이 또 보는 입장에서 일단은 답이 될 만한 것만 일단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A, B, E 어디 있어요? A, B, E 요거죠? 이걸 전개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A, B, E. 네, 지금 요거는 저건 이제 답으로 결정해 놓고요. 논리로 전개되는 문제는 별도로 모았다가 나중에 한번 아까처럼 플로팅 포인트라든가 불변수 논리적으로 불대수로 처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모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시해놨다가 다 이런 종류의 문제를 별도로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프로그램 연산자 실행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에서 낮은 순으로 일단은요 이게 붙어야 돼요. 이게 옛날에 언어 포츠랑 코볼 베이직 같은 데도 똑같아요. 산술관계 논리. 컴퓨터 언어는 일반적으로 복합적으로 나올 때는 무조건 산술관계 논리예요. 근데 산술관계 논리를 타파하려면 괄호를 써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 이 문제를 풀기 이전에는 먼저 이걸 염두에 두면은 도움이 되죠. 산술관계 논리. 산술적으로 먼저 하고 관계 크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논리를 따진다. 산술관계 논리. 그래서 키포인트가 될 만한 것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 쓰인 순서가 아시다시피 연산자 우선순위 개념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문제가 즉 공용체, 괄호, 배열, 구조체 멤버, 구조체 포인터라 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먼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A라고 배열이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걸 나중에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붙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뭐가 있더라도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프라이머리. 요거 뭐요? 요거는 프라이머리. 이건 프라이머리고요. 얘는 뭐요? 얘는 한 개를 뜻하는 유너리. 얘는 유너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두 개까지죠. 여기까지는 아시다시피 바이너리. 얘는 트리플. 유일하게 하나 나오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모든 연산은, 컴퓨터 언어의 모든 연산은, 그렇죠? 이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모든 연산이 끝난 다음에 왼쪽에 변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하죠. 이퀄이 들어가면 무조건 맨 뒤에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것까지 고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구분하면 돼요. 얘는 특이한 게 맨 뒤에, 특이한 게 맨 뒤에, 얘는 이퀄이 있으니까 맨 뒤에. 컴마는 연산자 같지 않지만, 연산자라고 이제 말은 하지만 잘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연산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연산자 아닌데, 이 컴파일러 입장에 왔을 때는 어쨌든 간에 데이터가 있는 위치를 꺼집어내는 주소 연산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선순위. 그죠? 실제로 연산자는 말 그대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연산자지, 그렇죠? 나머지는 연산이 아니죠, 일종의. 그래서 보면은 산술, 보시다시피, 여기 산술이죠? 산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관계, 맞죠? 관계. 그 다음에, 논리를 따졌으니까 요게, 요 두 개가 논리죠? 논리죠. 근데 이것까지 물어보면 이제 골치 아프죠. 그렇죠? 비트를 먼저 이 내용으로 말한다면, 비트 연산. 어쨌든, 비트도 논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긴 하는데, 일반 논리와 같이 나왔을 때는, 비트 논리를 먼저 한다. 요런 센스도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산술, 관계, 논리. 역시 맞죠? 산술, 관계, 논리. 산술, 관계, 논리. 그렇죠. 그러나, 그죠. 연산자 우선순위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꼭 괄호를 써야 된다는 거. 그렇죠. 이런 정도만 체크해 놓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렇다면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하래요. 높은 순에서 낮은 역순으로 하라는 얘기죠. 이게 우선순위 높은 거고 아래가 낮은 거니까. 그렇죠? 아까 말한 헷갈리면 이퀄 사인은 맨 끝에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낮은 거죠. 번호가 여기가 있으면 높은 거고 위에 있으면 낮은 거니까. 우선순위가. 그래서 높은라고 말했죠.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괄호 안에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거 밑줄 하고 요거 하게 되겠지. 그 다음에 보니까 다른 것들은 이거 얘기할 수 없어요. 괄호란 말이 없으면 모르는데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맞을까 이게 체크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두 번째 보니까 똑같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갈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뺐다면 산술 관계, 산술 논리, 산술 관계 논리, 산술 관계 논리.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이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의 키워드를 모르면 이게 단순하게 보이는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산술 관계 논리란 말이 생각이 안 나면 이건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왜? 넷 중에 하나인데 25%인데. 그래서 키워드가 이게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항상 일반 수학에서도 유사하게 나오는 말이니까 어려운 말은 아니겠죠. 가장 키워드는 산술 관계 논리. 요걸 먼저 숙지 내지 아니면 알아둬야 되지 않나. 자, 그 다음에 두 이진수에 대한 난드 연산을 해달래요. 난드 연산은 이거죠. 아시다시피 A라는 B라는 그죠? 2의 제곱승이면, 즉 입력이 두 개면 모든 종류는 다 나오니까 모두 0일 때, 모두 1일 때, 얘가 1일 때 이게 모두 나왔다는 뜻이 이거예요. 즉 얘가 가질 수 있는 논리가 다 조합이 나오죠. 네 가지. 이런 걸 보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3비트, 3비트로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근데 아니지, 난드란 게 에워서 하면은 그 쓸데없는 거 에워온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간단하게 착착착 한번 해보면 되죠. 그렇죠? 딱 보자마자 아는 사람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난드하게 단순하더라도. 엔드를 먼저 하면 되죠. 그죠? 0, 0, 곱이니까.
이것이 반대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해 나가셔야 되죠. 그럼 뭐 이렇게 봤을 거죠.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렇죠. 난드라고 했기 때문에 요 결과를 봐야 돼요. 그럼 뭐예요? 결론 뭐예요? 모두 1인 부분이 0이죠. 그럼 이것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해놓고선 자꾸 헷갈리니까 그렇죠. 시험 문제 풀 때도 그렇죠. 세로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1011, 1011, 1000, 0011, 0011.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 이름이 0이래요. 맞죠? 모두 이름이 0이죠? 맞죠? 모두 이름이 0이다. 그러면 0, 0. 그 뭐요? 나머지 뭐요? 이거네요. 이것도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가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가 00인 것은 00인데 뭐야? 다른 데가 틀렸죠? 이 말이 안 되죠. 이거 아니죠. 이거 00이 아니죠. 그럼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데 이거 에어서까지는 할 필요 없고 and 반대 이렇게 딱 써놓고 그럼 보이니까 아하 키워드는 요거는 그렇죠. 동시에 이럴 때 0이다 탁탁 하면 착착착 나오지 않나 그런 입장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and가 아니죠. 난드죠. 이거는 난드 진리표죠. 그 다음에 단일 종류 논리 게이트만을 사용하더라도 모든 조합 논리를 구현할 수 있게 있는 게이트로 옳은 것은 말이 복잡하죠. 그래서 뭐요? 결론 이 말은 그러니까 그쵸 게이트별로 다 갖고 있는 거랑 그쵸 한 종류만 갖고 야 A 만들어줘, B 만들어줘, C 만들어줘, D 만들어줘 하면 어떻게 해요? 그쵸 관리가 쉬워지잖아요. 한 종류 게이트만 잔뜩 사놓고 해달라 할 때마다 그걸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스탁 비용이라든가 구입 비용이라든가 헷갈리지 않고 섞일 수도 없고 그렇죠. 뭐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지금 물어본 게 그거죠. 한 개의 논리로 한 개의 게이트로 다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니버셜 그러면 하나로 되어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범용 논리 게이트. 범용. 즉 한 개 갖고 여러 가지 만드니까 범용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영어로는 유니버셜 게이트.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여기는 안 나왔는데 어디였나? 이것은 여러 만능이라서 이게 만능 게이트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만능 게이트, 그렇죠? 그럼 만능 게이트의 그렇죠? 만능 게이트의 그 요건은 두 가지예요. 하나 뭐야? 입력이 2개 이상 돼야 돼요. 그다음에 부정이 가능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밖에 없죠. 자, 입력이 2개는 and, or, and, nor 맞죠? exclusive와 뭐 exclusive nor도 되긴 되지만 그렇죠? 문제는 뭐예요? 얘네들 이미 다르죠? 서로 다를 때 같을 때 이미 했기 때문에 조합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대상이 제외되는 거예요. 얘는 문제 뭐야? 얘는 그렇죠? 부정이 안 돼서 탈락. 얘도 부정이 안 돼서 무조건 탈락이에요. 결론은 이 두 개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난드 노가 있는지 봐야 되죠. 자, 난 엔드 아니죠. 오아 아니죠. 부정 못하죠. 얘는 뭐예요? 입력이 2개 아니잖아요. 부정은 가능하지만. 그래서 답이 노아일 수밖에 없고 혹은 노아가 있으면 노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시스템에서 맞는 게 여기 있네요. 맞는 게이트. 맞는 게이트는 난드 게이트와 노아 게이트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핵심 포인트는 입력이 2개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부정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 2개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 있는 게 아니죠. 2개밖에 없는 거예요. 2개씩이나 있는 거죠.
자, 19번. 이진수 11011010111 그레이 코드로. 자, 이거는 쉬운 문제인데요. 그쵸? 이거는 진짜 점수 주려고 하는 거가 되겠죠. 바로, 예,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좀 썰렁하지만, 하세요. 그레이. 예, 그쵸.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냥 내려오죠. 맞죠? 요거, x 크로스 5하죠. 그쵸? 여기 그거는 알겠는데, 그게 x 크로스 5한지 노한지 모르면 헷갈리죠? x 크로스 5합니다. 그쵸? 논리 자, 같으니까 0, 다르니까 1, 다르니까 1, 다르니까 1, 다르니까 1, 같으니까 0, 같으니까 0. 맞죠? 그죠? 그 어떤 시중에 있는 책들 설명을 보면 대단히 복잡한데, 이거예요, 이것만 알면. 단지 여기서 헷갈리지 말 것은 x 클래식 5하다. 예. 그죠? 이거는 그냥 내려온다는 거죠. 이거죠. 결론 몇 개만 그리면 이거죠.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요렇게, 예, 요걸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 더 해야 되니까, 요렇게.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내려 쓴다. x 크로스 5와 쭉 가면 되는 거죠. 쉬운 문제야. 이건 어렵다고 하면 안 되고, 당연히. 그렇다면 또, 응용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은 가능하냐? 가능하게 해야겠죠. 10, 11, 11, 00. 얘는 그레이다. 이 진수로 바뀌어라. 그렇죠? 얘도 첫 번째는 그냥 쓰는 거죠? 그냥 내려 쓰고, 거꾸로. 얘는 뭐야? 얘랑, 그렇죠? 얘랑 x 클래식 5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랑, 그렇죠? 얘랑, 이렇게. 좀, 이게 많이 필요 없고요. 예. 그렇죠. 이거 결과랑, 그렇죠? 결과랑, 그렇죠? 결과랑 얘랑. 이걸 계속 그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요거만 알면 이런 문제는 이것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다음 중 컴퓨터 내부에서 제어 장치의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 제어 장치. 자, 제어 장치는 프로그램의 실행의 방점이라든가 명령의 해독의 방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행을 하려면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메모리에서 읽어올 때 그대로 MCU로 레지스터에 들어오면 그게 생각은 그런데 실제로는 버퍼를 거쳐야 되죠. 그래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명령어 레지스터가 지금 제어 장치를 물어봤죠. 그렇죠? 예. 명령어가 지금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 레지스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명령어 레지스터에 들어간 것이 명령어 디코더에 의해서 해석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어야죠. 이거 프로그램 카운터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 세그먼트라는 것은 조각이라는 개념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 출제자가 이게 그걸 의도해서 낸지는 몰라도 일반적으로 뭐요? 세그먼트는 메모리가 너무 방대하니까 메모리를 조각 내어서 이거 무슨 세그먼트, 용도별 세그먼트를 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프롬 담겨 있으면 코드 세그먼트, 스택 용도로 쓰면 스택 세그먼트, 그렇죠? 그 다음에 여유분 세그먼트면 엑스트라 세그먼트. 이런 식으로 이런 세그먼트를 가지고 있는 걸 보여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 세그먼트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제어 장치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거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프롬 카운터, 명령 레지스터, 버퍼 레지스터,
주소도 마찬가지죠. 저는 주소 안 나왔지만 버프 레지스터, 명령 레지스터, 그렇죠. 축소 명령어 세트 컴퓨터. 이걸 이제 너무 기니까 이제 리스크라고 이제 간단하게 있죠. 형식 중 중앙 처리 장치가 명령어를 처리하는 개별 단계로 그 처리 순서가 다르게 된 것은 이렇게 되네요. 이거는 뭐 번호는 틀렸겠죠. 가나 다라 마니까 이게 다겠죠. 자, 그쵸? 지금, 어쨌든 간에 명령어를 처리하는 단계라고 했으니까 뭔가, 결과란 말이 나왔다. 이것은 그쵸? 말이 안 되죠. 지금, 보니까 쭉 읽어봤을 때, 가져온다, 명령어를 읽는다, 가져온다, 패치한다, 그런 말을 먼저 찾을 수밖에 없었을 때, 보니까 해독, 가져오지 못했으니 해석하면 안 되죠, 아직. 그 다음에 오퍼랜드를 가져올 수 없잖아요. 아직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읽어오지도 못했는데 실행 안 된다. 안 되죠. 결과, 말이 안 되죠. 그럼 결론은 이제 첫 번째를 찾아야 되니까 명령어를 프로그램 메모리에서 중앙 자리에 가까운다. 그래서 탈락, 이거하고 이 둘 중에 답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우고. 그럼 이제, 실마리를 찾은 거죠. 그러면 가져왔으니까 뭐야? 가져왔으니까 실행한다. 안 되죠. 이거는. 그렇죠? 가져왔으니까 뭔가 해독을 해야 되죠. 당연하잖아요. 가져왔으니까 결과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져왔으니까 가져왔으니까 아직도 해독을 못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독이라는 개념이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 저장 또 마찬가지 실행 단계 오퍼랜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당연히 다 가 해놓으면 이미 답을 얻을 수 있겠죠. 나머지 줄줄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빠뜨린다든가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죠. 약간 생략해버린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좀 좋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좋은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죠? 분별력을 좀 키울 수도 있는 문제가 누가 봐도, 그렇죠? 될 수가 있겠죠. 자, 23번. 다음 보기의 명령어가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일 때 동작 개념을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단 AC는 어큐뮬레이터 누상기, M은 메모리, ADR은 어드레스 주소, PC는 프롬 카운터 맞고 X는 이거야. 인덱스. 인덱스에 이 X 개념을 썼기 때문에 주로 X가 나오면 주로 인덱스를 말합니다. 이다. 그렇죠? 로드 to AC. 로드 to AC래요. 그러니까 뭐야? 어큐뮬레이터에, 그렇죠? 어큐뮬레이터에 데이터를 로드하라. 이런 말로 볼 수가 밖에 없죠. 그렇죠? 어큐뮬레이터에 데이터를 로드하라. 어큐뮬레이터에 데이터를 로드하라. 그럼 말 그대로 로드 to AC라고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AC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산술 논리 연산 장치의 중심이 되는 거니까 결론은 데이터를 읽어서 연산할 목적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간접 주소, 그렇죠? 간접 주소. 이게 뭐야? 어드레스를 직접 뒀죠? 이건 어드레스 직접 보여요. 메모리의 어드레스. 이것도 메모리의 어드레스. 어드레스를, 그죠? 어드레스를 직접 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일단은 인덱스 개념을 절대적으로 도입할 수 없는 게, 어느 기준점에서부터 이런 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인덱스를 쓴 것은 적용할 수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문제는 보니까 까다롭다기보다는 문제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약간 애매할 수는 있어요. 좋은 문제라기보다는.
여기서 나온 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예. 보시다시피 메모리에 직접 주소를 가리켰기 때문에 직접 주소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덱스를 언급했기 때문에 인덱스 주소 지정 방식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선택할 수가 없죠. 그럼 남는 것은 이게 이제 이 메모리에 직접 주소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걸로 보여줘요. 왜냐면 자 여기서 메모리에서 그렇죠? 메모리에서 주소를 꺼내왔죠. 그 꺼내온 주소를 다시 그 메모리에 썼기 때문에 간접 주소 개념이 이걸로 보여진 거죠. 그렇죠? 이거는 왜냐면 아까도 나온 대로 이것은 프로그램 카운터가 지금 막 진행되면 현재 위치에서의 어드레스 타기 때문에 이걸 보고 상대, 프롬 카운터가 주인인 입장에서 이만큼 떨어진 곳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적 개념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에 있는 가리키는 메모리에서 읽어온 것이 그것이 주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간접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됐죠? 그래서 간접 주소 저장 방식일 때 그렇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게 마우스 때문에 헷갈려갖고. 자, 컴퓨터 시스템 명령어 형식이 다음과 같고, OP 코드고 오퍼랜드래요. 근데 이게 크기가 32비트래요. 갖고, 오퍼랜드 필드가 256 메가워드, 256 메가워드래요. 메가워드의 크기의 메모리 주소를 나타낼 때 그러면 이거요. 자, 아시다시피 2의 10승이 킬로죠. 2의 20승이 메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의 5승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32가 되잖아요. 그렇죠? 2의 6승이 64가 되고 2의 7승이 128이 되고 2의 8승이 256이 되겠죠. 8승. 그렇죠? 그러므로 2의 8승 곱하기 2의 10승은 2의 18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답을 어쨌든 이럴 때 주소를 나타낼 때 OP 코드 여기 OP 코드로 나타낼 수 있는 서로 다른 종류의 명령어 모두 몇 개인가? 지금 이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이게 18비트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여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32가 되려면 몇 개죠? 14가 되죠. 이게 32비트. 그럼 2의 14, 잠깐만요. 명령어, 명령어 모두 몇 개인가? 자, 잠깐만요. 주소를 나타낼 때 OP 코드를 나타낼 수 있는 서로 다른 명령이나 워드 단위의 오퍼랜드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죠. 오퍼랜드 필드가 256의 워드 크기 메모리 주소를 나타내므로 오퍼랜드는 여기 그렇죠. 256메가를 했으니까 28비트 되네요, 맞죠? 8비트.
그래서 256은 2의 8승이고 m은 2의 20이므로 이것이다. 이거 맞죠? 그래서 제가 헷갈렸네. 그래서 메가를 지금 킬로 했는데 28입니다. 그렇죠? 정정합니다. 28에서 32에서 빼면은 그렇죠? 4밖에 없나요? 그렇죠? 4. 그럼 뭐요? 2의 4승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그죠? 16개밖에 없죠? 제가 28인데 18로 지금 헷갈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게 너무 택도 없게 지금 했는데 이렇게 하면 보일 거 그죠? 이렇게 하면 뭐 알아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균등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세요. 아래는 많이 안 읽어봤죠. 아래는 많이 안 읽어보고 요걸 보자마자 오퍼랜드가 요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256메가 주소를 가리켜야 된대요. 그래서 아까 좀 틀렸지만 요게 아까 요게 잘못됐죠? 요게 잘못됐어요. 요게 20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게 28이죠. 그러면 요 부분이 28비트이지만이 256메가를 다 지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8에서 32에서 28을 빼니까 4비트. 그러면 4개로 뭔가 명령어 모두 4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위치를 지정하는 것은. 그래서 OP 이건 나오네요. 결론 나오죠. 명령 코드를 표현하는 OP 코드는 4비트이므로 이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20 최대는 그래야 되는데 이제 요게 그렇죠? 2의 4승이니까 요 부분이 자 (25번) 자, 다음 명령 중 인터럽트 입출력 제어 방식은 그 인터럽트의 개념이 이거죠. 자, 이제 A라는 프로그램이 그렇죠. 쭉 여기까지 이제 프로그램이 계속 돌잖아요. 흔히 말해서 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 파워 온 리셋 PR이죠. 파워를 넣는 순간 파워는 리셋 되고요. 그럼 뭐요? 그러면 전 세계 모든 CPU는 그 회사에서 지정한 방식으로 첫 번째 주소를 가리키는데 대체적으로 모토로라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주로 첫 번째를 가리켰죠. 이렇게 0번지를 가리켜요. 이게 프로그램 영역이에요. 그렇죠? 뭐 이래서 인텔 같은 계통은 롬 바이오스 때문에 저 뒤에 롬 바이오스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점프해요. 왜냐면 부트로더를 여기 가면 시작해야 되니까 포스트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안 물어보죠. 나온 적이 없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죠. 해서 뭐요? 해서 가장 기본적인 워밍업을 끝난 다음 이제, 그죠. 메인 프로그램, 즉, 사용자가 짠 프로그램을 붕괴하는 거죠. 여기부터 뭐야? 그죠. 일 처리하겠죠. 하다가 인터럽트가 발생되면, 그렇죠. 여기 복귀 주소를 스택 포인터에 가리키는 곳에 저장해 놓고, 그렇죠? 저장해 놓고, 여기 스택 포인터입니다. 그러면 스택이죠, 스택. 스택 메모리 저장해 놓고, 유효 적절한, 즉, 그 유효 적절한 게, 만약에 요 부분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다. 그러면 여기 저장해 놓고, 요리 온다는 거죠. 그죠? 요리 와서 그 사안에 대해서 일 처리를 하고 끝난 다음에 요거 스택 포인트에 저장된 복귀 주소를 보고 이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보고 이제 이 문제가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 인터럽트는 것이 어떨 때는 데이터 입출력, 어떨 때는 문제 발생,
어떨 때는 어떤 거,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한번 인터럽트 방식으로, 인터럽트 개념 방식으로 입출력을 제어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2번 보면은 입출력을, 그러니까 요걸 잊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입출력을 하는데 인터럽트 방식으로 입출력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자, 요 답을, 이게 답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입출력을 하기 위해서, 뭐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CPU가 계속 플래그를 검사할 필요가 없고, 란 말은 뭐예요? 이게 기예요. 검사할 필요가 없고, 뭐예요? 이게 폴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CPU가 계속 뭐야? 프로그램 진행되면서 뭐야? 프로그램 진행되면서, 이게 여기 만약에 어떤 입출력이 필요하다. 그 뭐야? 여기, 입력되었나? 아니네. 쭉 가다가 입력됐나? 아니네. 입력됐나? 아니네. 입력됐나? 아니네. 이 수시로 검사를 한다는 거죠. 이게 찔러보다를 갖고 있는 폴링. P-O-L-L-I-N-G. 이게 폴링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왜? 그렇죠. 입출력이 발생되면 CPU가 플래그에 탁 알려주겠다는 그런 뜻의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 맞는 거예요. 플래그를 검사할 필요가 없고 대신, 그럼 어쨌든 입출을 해야 되는데 대신 이것 대신 뭐야? 이것 대신은 뭐야? 폴링, 다른 말로 뭐야? 폴링 기법 대신, 그렇죠? 찔러보는, 즉 CPU가 직접 입출력을 검사하는 대신, 입출력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검사하는 대신, 이런 말이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임팩트 있게 말하면 폴링 하지 아니하고 폴링 대신, 폴링 기법 대신, 그렇죠? 자, CPU가 플래그를 계속 검사하는 폴링 기법 대신 입출력 인터페이스가 입출력 장치라고 하면 돼요. 일종의 입출력 장치가 CPU에게 데이터 전송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바로 뭐야? 입출력이 완료되었으니까 나 좀 봐주세요. 그렇죠? 그런 뜻이죠. 알리고, 자료 전송은 CPU가 직접 처리한 방식이다. CPU가 관여하긴 하는데 상시 관여가 아니고 시그널이 왔을 때만 관여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요거는 CPU가 계속 관여하면서 일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뭐야? 그러므로 인터럽트 방식을 사용한 입출력 제어 방식이 맞는 거죠. 이거는 채널 방식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이거는 DMA 방식을 주로 언급하고 있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거죠. 폴링 기법이죠. 그죠? 폴링 기법, DMA 기법, 채널 방식. 그죠? 그러므로 여기에 맞는 것은, 입출력 장치가, 다른 말로 입출력 인터페이스가 입출력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CPU한테 데이터 준비가 되었으니까 가져가세요 라고 알려준다는 거죠. 그때 CPU가 단 한 큐에 착 데이터를 갖고 온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설명되고 있는 거죠. 자, 나오죠? 인터럽트 구동 입출력 방식은, 그렇죠? 저 외부 인터페이스, 입출력 인터페이스가 뭔가를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일단은. 뭔가 입출력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알고 입출력이 되는 동안 자기는 열심히 다른 일을 하죠. 다른 일을 하다가 걔 입출력 장치, 입출력 인터페이스가 완료가 되었을 때 인터럽트를 걸어주면 그때서야 준비된 데이터를 한꺼번에 가져온다는 그런 방식이 인터럽트 구동 입출력. 이거 보세요. CPU가 입력을 하고 싶은데 어떡하냐 했는데요. 자, 해당 입출력 장치에 명령 읽어줘라고 보내죠. 읽어보내고 계속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계속 기다리면 다른 일 못하니까, 그렇죠? 보낸다. 입출력 모드는 데이터를 읽기식 한다. 왜? 그러니까 입출력 전용 장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게 핵심이지, 이게.
CPU는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한다 하겠죠. 입출력 모듈은 자 데이터가 다 준비되었을 때 입출력 인터페이스 모듈이 다 했어요 알려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야 그럼 보내라고 액너레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받는 즉시 이 장치가 CPU로 보내자마자 이제 데이터 입출력은 끝나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건 구동 방식이고요. 이건 구동 순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 개념에서 이런 말들을 이제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는 잠깐 쉬고요. 잠깐 쉬고 10분 정도부터 나머지 하겠습니다.